꿈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시가총액 1214억으로 나오고 있고요. 코스닥 700 등 안쪽으로는 들어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은 정책적인 수혜주입니다. 저출산, 대책, 수혜주 이렇게 나옵니다. 유아용품이나 교육, 식품, 그리고 관련 서비스 이런 여러 가지 영역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유아용품에서 아가방 컴퍼니와 같이 제로투세븐, 꿈비, 메디앙스, 깨끗한 나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출산이나 양육 지원 강화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다 대책에 대한 수혜주로서 언급될 수 있는데요. 일단 이 꿈비 자체를 봤을 때는 재무구조상으로 한 100억에서 200억 정도 사이에서 매출이 분기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영업이익이나 또는 당기순이익이 훌륭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결국 정책에 따라서 또는 선거 기간에 돌출되는 그런 여러 가지 언급들 이런 게 많이 연동되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부채 비율은 그렇게 높지가 않고요. 유보율도 한 2600% 가까이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그냥 어느 정도 안정성이 있구나 하는 건데요. 이 회사에 대한 부분에서 CB 전환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즉 성장의 동력을 위해서 뭔가 차입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현실화되는 부분에서는 회사에 어떤 식으로 작동할 것인가 이런 걸 좀 봐야 되지 않겠냐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지니큐 한번 지금까지의 그림을 놓고 어떤 식으로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 가지 생각, 1000개의 목소리 여의도 지니큐입니다. 이번 분석의 주제는 꿈비, 고점으로부터의 추락, 개걸음 속 정책 수혜 반등 노림입니다. 전반적인 내용은 변동성 확대와 바닥 신호 포착으로 요약됩니다. 유아용품 전문기업 꿈비는 2024년 하반기 이후 급등락을 반복하며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4년 7월 9,000원 초반에서 8월 초 6,000원대까지 급락한 이후 2024년 말에는 9,000원대를 회복하였습니다. 2025년 4월에는 한때 13,000원대를 돌파했으나 단기간 급등 이후 급락하며 7,000원대로 재차 조정을 받았습니다. 6월 들어 7,000원대에서 8,000원 초반대까지 기술적 반등이 포착되고 있으며 바닥 형성 여부에 주목됩니다. 기회 요인으로는 7,000원대 지지력 확인 및 최근 거래량 회복세가 대표적입니다. 기관 매수세가 최근 들어 일부 유입되고 있으며 스토캐스틱 기술지표에서도 반등 신호가 포착되었습니다. 회사의 매출과 이익은 뚜렷한 개선은 없으나 2024년 저점 대비 상승 여력이 존재하는 국면입니다. 리스크 요인으로는 극심한 단기 변동성과 낮은 거래 안정성이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단기 과열 구간에서 다시 꺾일 가능성도 있으며 2025년 4월 고점 13,860원 대비 여전히 절반 이하에 머물고 있어 투자자 심리 불안 요인이 잔존합니다. 또한 국내 출산율 둔화와 같은 산업 구조적 부담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대는 8,000원으로 기술적 반등 구간 내 단기 트레이딩 전략이 유효하다는 판단입니다. 추가 하락 시 7,500원 지지선을 확인하며 상승 목표는 9,500원 전후 구간이 예상됩니다. 중장기 보유보다는 단기 매매 수단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 적절한 종목으로 평가됩니다. 결론적으로 꿈비는 기술적 반등 가능성을 보이며 단기 트레이딩 기회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단, 구조적 성장 모멘텀이 부족해 장기 보유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지선 하방 이탈 시 손절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승 구간에서는 9,000원대 돌파 시 수익 실현 전략을 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포트 비중은 10% 이내로 제한하여 리스크 관리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금까지 아임차트와 AI 데이터맵 기반의 여의도 지니큐였습니다. 계속하여 감수를 한 황큐의 추가 코멘트가 이어집니다. 네, 왼쪽에 보이는 아임차트에서 캔들을 지우고 추세를 보면 굉장히 길게 지금 횡보하고 있구나, 거의 지금 한 달 가까이 횡보하고 있구나 하는 그림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외부 차트를 없앤 상태에서 캔들을 봐도 역시 박스권에서 캔들이 계속적으로 형성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이등평들이 모여지고 그 다음에 어떤 기술적인 어떤 반등이 예상될 수 있는 지점에는 와 있구나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외인이나 이런 부분에서의 수급은 크게 영향을 주는 것 같지 않고요. 그 비중도 그렇게 큰 것 같지 않습니다. 최근에 매도가 이루어지다가 어제 작게나마 순매수가 이루어진 거 이런 정도가 그냥 관측되는 정도고요.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회사의 성장을 어디서 볼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 정책적인 여러 가지 영향들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꿈비에 대한 공시 내용들을 보면 지금 전환청구권 행사라는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노출돼서 반복적으로 공시가 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리해서 보면 우리 챗GPT에 나온 얘기를 그대로 정리해 보면 기회 요인은 정책적인 부분들, 그 다음에 해외 유통 확대 전략 이런 부분이 있는 거고요. 리스크 요인으로는 영업 손실 및 단기 손실 확대, 그다음에 전환사채에 대한 주주가치 희석 가능성 이렇게 정리가 된다 하겠습니다. 오늘 꿈비 알아봤습니다. 트레이딩 전략으로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황큐였고요. 나레이션은 지니큐였습니다. 감사합니다.